10월 19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자,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도 여전히 이재명 11월 위기설, 그리고 11월에 무려 5개의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범자파 진영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어갈 텐데, 김성태, 지난주에 서정욱 변호사께서 서정욱의 법대로에서 김성태의 입을 주목해야 된다. 17일 날 정인으로 나오는데, 그 이하영의 그 2심 재판이죠. 아, 정말, 아무리 이게 피고인이고 범죄 혐의자지만은 좀 뼈 때리는 증언들을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짜장면 사주고, 갈비탕 사주고 해가지고 해외에 넘어갔다. 이하영 그렇게 하니까는 무슨 초등학생이냐, 초등이냐. 그 짜장면 사준다고 넘어가기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특히 그 법정에서 이하영이 나에게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다. 뱀 같은 놈이라고 했던 놈이라고 했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 의미를 뭐라고 보세요? 이재명은 뱀. 우리가 보통 뱀 하면은 사악하다. 잘 빠져나간다? 사악하다. 이런 것 같은데, 무슨 의미를 했을까요, 이하영은? 일단, 이제 그 정인신문 시간이 되게 짧아요. 예. 문주영 판사가 이제 무조건 10월 말에 끝낸다 해서 시간을 그렇죠, 3시간 이렇게 딱 정해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김성태 회장을 또 고발해버렸잖아. 그렇죠. 그때 이화영하고 이재명 같이. 맞네. 세 명을. 그때 녹취록 나오고 나서, 예. 이하영 녹취록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 광장, 예. 이재명을 외곽조직 광장에 돈을 줬다 해서 그걸 또 고발을 해서 뺄 수도 없잖아요, 김성태를.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다게 또 처벌되니까 예. 그 부분에 이제 폭탄 발언이 나올까 기대를 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자기가 고발 당해버렸잖아요.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도 질문하는 것만 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법정에서. 이번 사건 아니잖아. 그렇죠. 관계 없잖아요. 이제 이번 사건을 만약하면 기자들이 질문하는 데서 답변해야 되는데, 밖에서 예, 기자들의 질문에 짧죠.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죄지은 사람이 법정 가서 이야기하겠다 하고 들어갔으니까 그 법정에서는 그 부분은 그 사건, 거의 사안하고 재판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제 안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뼈 때리는 발언은 그 이하영과 관련해서 한 거고요. 그렇죠. 예. 결국 저는 세 가지 의미 있는 게 예. 그 500만 불, 300만 불 용도가 그렇죠. 확실하게 경기도 스마트팜하고요. 예. 대북 방북 비용. 방북 비용. 그러면서 이재명 이제 방북 비용. 리오남하고 이제 있었던 일정을 쭉 이야기하는 예, 거예요. 예. 아마 이제 박용철도 또 너가 보강하고요. 예. 자국의 민주당은 리오남을 물고 늘어지는 공작이다 보니까 그건 리오남이 안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조선노동당에 줬는데 그 중에서 70만 달러는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나서 줬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하고 일부 좌파 매체에서는 리호남은 필리핀에 온 흔적이 없다. 왜냐하면은 이 호텔에도 그 숙박 명부에 없고 회의 참석 명단에도 없다 하는데, 리호남은 북한의 공작원입니다. 그렇죠. 공작원에 여권이 한 7개쯤 네, 중국 여권에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내 이름 대놓고 북한 공작원이 투숙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그 박용철 부회장, 예. 그다음에 또 임원, 채무 임원이 있어요. 예.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신진우 부장이 그냥 없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진수한 게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한 짜장면 갈비탕 사준다고 해유, 그게 말이 되냐? 예. 실제 그 초등학생도 아니고 이 두 번째. 그렇죠. 그다음에 뱀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네. 아마 근데 이재명이는 엄청나게 섭섭할 겁니다. 배신감. 자기를 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김성태 회장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믿죠. 예. 그 뱀이라는 거를 예. 이화영 말을 안 믿을 거야. 그렇지. 김성태 회장이 그런 거짓말은 못 하잖아. 그럼요. 어떻게 지어내요? 그거를 뱀 같은 인물이라고 한 거. 이게 대북 송금을 창작 소설 썼다 했잖아. 예. 이게 소설이면요. 예. 바로 노벨 문학상입니다. 한강보다 더 재밌어. 한강보다. 이게 소설이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네. 공작원도 등장하고 막 돈이 왔다 엄청나잖아요. 그렇네. 그리고 북한에 오시면은 우리가 벤처를 해야 되고 헬리콥터를 띄워야 되고 막 이런 이야기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공항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돈 중국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야, 진짜 영화네. 이거는 이게 그 소년이 온다 이거보다 훨씬 책책 기자보다 재밌지. 근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근데 이 뱀 딱 이야기 하니까요. 아마 근데 이화영이는 평소에 이재명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은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몇 번 자백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공생 관계잖아. 예. 이재명이가 대통령 돼야지 자기도 사면 받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그
입을 다물고 있죠, 운명. 근데 뭐 원래 이해찬 사람이죠. 원래 예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더라고. 왜 뱀이라 했냐면 저 이재명이 저자가 이게 지 방북하고 지 정치인 목적 때문에 뇌물 받았으면 지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를 끌어들인다 이거야. 그렇지. 딱 그래놨잖아요. 그러니까 뱀 같은 자다. 아, 그러네. 이런 건데 그 뱀이라는 게 뭐 사악하고 네. 간사하고 음흉하고 네. 뒤에서 뭐 공작 음모 꾸미고 뭐 배신도 할 것 같고. 저기 몸에 변신도 잘하잖아. 변신하죠, 변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도마뱀 꼬리도 잘 자려. 그랬네. 꼬리도 많이 자르잖아. 맞아. 전복이 이거. 아, 꼬리 자르기. 예. 아, 근데 뱀 하니까 금방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누구죠? 이재명 그 부산에 테러한 사람 있잖아. 아, 예. 그 사람이 김진성 씨인데 예. 위정교사의 김진성 뭐 동맹이죠. 동맹인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 덕에 제가 입장문을 봤거든. 테러한 이유. 아, 그때 한번 나왔었죠. 다 공개했잖아. 예. 그게 이재명이가 사악한 뱀 같아가지고 자기가 테러했다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 이화영이가 봐도 이재명은 뱀이고. 예. 아, 그때 거기 사악한 그다음에 뱀. 김정선 씨 그 입장 보세요. 잠깐 확인했지.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사악한 또 뱀 뱀이라고 돼 있어. 오, 이재명은. 그렇구나. 이게 딱 일반인들이 보는 게 이재명을 다 뱀으로 보는 것 같아. 예. 뭐 저는 이제까지 지새끼라고 지로 비유했는데 이제 뱀으로 저도 비유를 바꿔야 되거든. 예. 뱀으로. 아, 뱀.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김성태하고 이하영이 더 친해요. 이하영이 김성태 쌍방울에서 3년 동안 사회이사하고 고문하면서 막 뇌물도 받고 법인카드도 받고 해서 뭐 형 동생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은 사실 그 이하영은 이해찬 보좌관이고 이해찬이 이재명에게 파견시켜 준 거예요. 그렇죠. 파견시켜 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돌아올 사람이에요, 이하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하고 원래 친한 자기가 동생, 그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는 김성태한테 야, 성태야, 사실은 저 이재명 저 뱀 같은 놈이야, 뭐 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언제라도 이화영이 이재명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 상황을 저는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둘이는 근데 뭐 동지의 끈끈함이 네. 없죠. 네. 없어요. 그렇죠. 이화영에게 남이에요. 예. 지금 김용도 멀어졌대요. 아, 김용도? 예.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 돼야지 내 측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제가 좌파 패널들 종합해 보면요. 예. 지금 현재 취재를 가장 열심히 측근은요. 예. 권력 서열은 전부 다 그래요. 김현지가 1위입니다. 김현지 일이. 수석보좌관. 예. 변호인 선임도 이화영 그때. 예. 저는 김현지. 예. 그다음에 정지상입니다. 정진상. 정진상은 그다음에 여전히. 그 이한주라고. 아, 이한조 민주연구원장. 예. 옛날 경기연구원장 됐죠. 예. 근데 김용은 뭐 한 10위권 밖으로 김용실각. 실각. 그다음에 뭐 이화영은 아예 순위도 없는 실각도 아니고 아예 순위가 없대. 아, 이하영은 그냥, 예. 강요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상황이네요. 지금 그 김성태 씨에 대해서 보석 취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검찰에서 왜 그 보석 취소 요청을 했냐면은 이제 보석 상태인데 그 사건 관련자들이 이제 쌍방울이 있을 거잖아요. 쌍방울 그 같이 뭐 생일 맞아서 같이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많이 있어요. 그 정진상이도요. 정진상이도 맞아요. 12시까지 들어가야 되거든. 예. 근데 12시 넘으면 술 먹고 예. 이따가 이게 갔고요. 예. 송영결이도 보석할 때 계속 검찰청 돌면서 그렇습니다. 예. 했잖아요. 예. 아마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다 조금씩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그 검찰은 이제 원칙에 표현을 한다. 원칙대로. 아무리 진술하고 예. 우리한테 뭐 협조적으로 해도 예. 또 이게 지킬 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그런 그래서 의미로 봐야죠. 김성태는 상당히 이제 협조적이고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보석 취소 요청을 했다고 해서 저 보니까는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생일을 뭐 같이 뭐 식사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뭐 해유나 딜 안 합니다. 철저하게 원칙대로 합니다. 아, 그렇겠죠. 예. 지금 이제 지금부터 나눌 얘기가 정말 이재명 11월 위기가 돼서 지금 보나마나 조금 전에 이제 5가지 일부에서 5가지 11월에 그 위기가 닥치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나오면은 누가 뭐래도 혼란이 일어납니다. 민주당 안에서 손절로 나오고 난리를 칠 거예요. 난리를 치고 또 특히 언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였잖아요. 이게 딱 현실화되면은 과연 제가 지금 그 기자 생활 끝내고 나온 지 한 2년 됐지만은 제가 현역 기자면은 다 바로 그거 씁니다.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까?
그거 바로 시리즈 들어갑니다. 그렇죠. 다음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 대선에 출마를 못하면은 누가 좌파를 대신해서 대통령 선거에 넣을까? 이거 바로 씁니다. 플랜 B. 네, 플랜 B 바로 씁니다. 저 1심만 넣으면 써요. 그렇죠. 이재명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어떻게 하든 이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해요. 언론뿐이 아니고 이 우리 이제 우파 진영의 패널들까지 재갈을 물리는 신호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이게 그 집계가 하나 된 게 있는 게 저도 언론중재위의 제소를 좀 그 한 네 번 당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건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은 거기에서 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예.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합니다. 제소를 하는 거는 이제 형사로 가기 전에 언론중재위에 먼저 제소를 해요. 예. 그러면 언론중재위가 상당히 귀찮습니다. 일단. 귀찮죠. 내가 그 제소가 되면은 언론중재위에서 계속 부르고 소명서도 써야 되고 난 굉장히 바쁜데 중재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회사에 보기도 회사에서 보면은 저 기자 제가 뭐가 잘못했기에 언론중재위 제소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제소된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좀 위축이 돼요. 저 한 4번 갔나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는 되게 위축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사를 잘 못 써요. 그걸 지금 노려가지고, 이게 중재위에 지금 민주당이 이틀에 한 번 걸로, 올해 들어서 8월 말까지 이틀에 한 번 걸로 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했는데 그게 무려 8월까지 124건. 그러니까요. 이게 5년치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5년치의 그러니까 최근 5년치 전체의 90%가 그러니까요. 8월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과 관련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같은 이게 그 중에서 47건, 38% 이재명 거. 맞습니다. 이건 완전 재갈 물리기죠. 지금 이제 뭐 무차별적으로 네. 펜의 마이크 나가시잖아. 네, 페넬 마이크. 펜의 마이크 이제 그 최대현 우리 앵커님 예. 전화가 최대한. 왔더라고. 옛날에 이재명이가 법정에서 이렇게 구형할 때 사색이 됐다 이런 말 쓰잖아. 예, 사색이 됐다는 말 쓰죠. 그걸 이렇게 언론 중재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색이 됐다는 표현을 가지고. 네. 왜 그 사색이 됐다는 그 보기에 따라서 뭐 기자가 사색이 안 됐나 밝게 웃었나. 그러니까요. 그게 언론 중재 해달라고 참나. 얘기했다고 뭐 이렇게 펜의 마이크를 예. 탄압하고 있고요. 예. 요즘 펜의 마이크 잘 나가잖아. 예, 잘 나가죠. 예.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예. 특히 대북 송금은 예. 아예 뭐 쓰기만 쓰면 이제 취소하는 것 같아. 대북 47건, 송금. 47건.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뭐 특집 기사 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못 써줘 이렇게 하면은. 이래 나면 이게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엉터리라는 게, 예. 이 중재위가 이 중에서 34건을 27.4%를 중재위 주장에 이유가 없다 해서 기각을 했어요. 예. 27.4%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냈다는 이야기죠. 중재위의 다른 일반 조정 사건 기각 비율은 12%니까 예. 일반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기각을 이거 좀 말이 안 된다고 또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 사건 중에서 정치권이 제기한 사건 기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정치권에서 제기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기각이 단 한 건도 없었는데 이재명과 관련된 민주당 건에 대해서는 34건이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갖다 낸다는 옛날에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오보 예. 확실하게 잘못된 거 있잖아. 그렇죠. 이런 거 이렇게 재수하니까 정치적인 걸 기억된 게 없었잖아. 예. 근데 이재명이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기사만 넣으면 아무거나 이게 하니까 그렇게 기각이 되는 거예요. 사색이 됐다? 아니 그러면은 그 구형 3년 때리면 사색이 되지. 그리고 그때 기자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들어가 있었으면 기자들이 딱 그 표정 봅니다. 3년 딱 때릴 때, 표정이 어떻지 하면은 사색이 되겠죠. 순간적으로 자기는 3년 놓을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우리 뭐 기사 보면 뭐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렇죠. 이런 말은 많이 쓰잖아요. 굳어 있었다는 되고 사색이 되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참 이게 황당합니다. 제가 기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니까 이제 기자들은 그 패널 마이크도 언론사니까 네. 이제 그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는데 왜 기자들은 그 언론중재위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형사 가기 전에 거치도록 돼 있으니까는 일단 거치고 나중에 또 뭐 형사까지 가가지고도 자갈 물리기를 할 텐데 이거 완전 자갈 물리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기자가 아닌 사람들, 우리 이제 우파 패널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재갈 물리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당사자라면서요. 제가 근데 이거 목요일 날 예. 목요일 날 이제 이거 민주당의 그
공보국에서 네, 민주당 홈페이지나 공보국. 이게 인터넷에 쫙 다 올려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 실명으로 아. 서정욱 변호사는 이제 서울경찰청에 예. 고발했다. 예, 예. 이유가 올려놨는데 뭔데? 이유가 뭐냐 하더니 이제 그 아마 라디오 이유는 자세하게 안 적어놨는데 네. 보면요 네. 여론조사 때문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 근데 제가 YTN도 언급했는데 그거는 너무 빠른 거 명태균하고 관련한 여론조사인데 예. 그 화요일 날 박지용이 한판 승부 네, 예, 예. 라디오죠. 예, 라디오에. 거기 그 아마 거기 같아요. 음. 뭐냐 하면 이번에 명태균이가 뭐 여론 조작인 게 있었잖아. 홍준표보다 2% 높게 해라. 아, 예, 뭐 그거 자기 그 직원한테 시킨 게 있죠. 예, 강혜경 씨한테. 예, 예. 그때 당시에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그때 시점이 홍준표가 한 5, 6% 떨어질 때인데, 네. 더 앞설 때인데 일반 조사에는 거기서 2%를 높게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윤석열 그 후보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조사를 하는 건 좋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전수조사를 하자 그랬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번에 가장 이거는 3년 전이잖아. 예, 예, 예. 근데 가장 최근 올해 몇 달 전에 올해 총선에요. 저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 그때 실제 그 문학진 의원 있잖아. 경기도 광주에. 예, 예, 예. 그때 친하잖아. 뭐 경선에서 뭐 떨어져 가지고 뭐 안태준이가 이재명한테 됐잖아. 예, 이재명한테 뭐 보내고 막 그랬죠. 그분이 글을 쭉 올려놨더라고. 예, 글을 올렸죠. 예. 뭐냐면 그 이재명이가 이제 아침에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그래, 형님 그래, 하면서. 그래. 예, 예. 여론조사 보니까 맞아. 형님이 20% 차이 나더라. 20%면 컷오프 되거든요. 바로 예, 예, 그렇지. 경선 없이. 예. 근데 그게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고 UY텔이에요. 음. 듣도 보도 못하고 민주당이 공식 4개 업체가 아니거든. 그거 이제 비선이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 문학진이가 주장해놓은 거야. 이 의혹도 수사하자. 그 이야기를 한 거네. 예.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하려면은. 그다음에 민주당이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컷오프식 있잖아. 비명 행사할 때. 4개 업체가 있잖아. 거기 업체 중에 이제 리서치 DNA라는 업체는 맞아. 옛날에 그 성남시 2010년 조사했던 업체거든. 그 보도 다 나왔어요, 그거. 그래서 나중에 뺐잖아. 배제했잖아. 맞아요. 예, 보도 다 나오니까 나 뺐어, 그거. 근데 처음에는 그 예. 업체 선정돼 했단 말이야. 거기 아마 박용진 그쪽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한 거죠. 제 말이. 예, 예. 그래서 그걸 그것도 조사하자. 예, 예. 한마디로 이게 전수조사하자 이랬더니 민주당은 이번에 여론 절대 조작이 없고 투명하기 때문에 네. 서정욱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러면서 이게 고소했다고 근데 쓰는 거야. 본인들이 투명하면은 왜 자기 그걸 주장이지 그거는. 아니, 그리고 투명하면 왜 빼냐고 나중에.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투명하면 이야기죠. 그대로 밀고 가야지.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고소장 보고 네. 무고로 대응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계속 조사하면 이제 정인 부르려고 참고인 네. 이재명, 네. 문학진, 안태준, 박용진 다 불러야 불러서 되네. 조사하자. 다 불러야 되네. 저 다 예, 부를 겁니다. 예, 예,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질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자들이 무고가 되죠. 변호사니까 제가 싸울 수 있잖아. 그렇죠. 일반인들은 이게 팬을 고소해놓으면 예. 또 변호사 선임해야 되잖아. 예, 예. 그럼 그렇잖아요. 무료 변론 저는 스스로 제 스스로 셀프 무료 변론하지. 변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무고죄가 될 가능성도 뭐 좀 다 검토했을 거예요, 본인들은. 그리고 이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슈화 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지금 대가를 물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해서 그 당신 말 한마디만 더 하면 우리 또 할 거야. 또 할 거야. 우리는 이제 조직이 있다. 거기에 뭐 법률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법률위원회에서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뭐 위원장, 부위원장들 해가지고 또 패널로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시위를 하는 건데 과연 이게 호락호락 당할 서정우 변호사는 아니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산전수전, 공중전, 예. 지하전 다 겪었는데 예. 제가 변호사목에 그 지금 한 20몇 년 아닙니까? 그렇죠. 교수도 하고요. 예, 예. 이번에 뭐 또 저 밑에 변호사들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뭐 끝까지 그렇죠. 한번 예. 싸울 겁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기죽지 마시고 아이, 쫄 필요가 없습니다. 쫄지 마시고 제가 지금 들어봐도 그 여론조사 그 두 개는 문학진이거나 아니면은 경선 과정에서 박용진 그 지역에 이렇게 뭐 그 원래 성남시에서 그 활용을 하던 그 여론조사 업체를 투입한 거나 이건 다 보도가 됐던 것이고 그렇죠. 보도가 됐고 실제로 그 중에서 하나는 뺐기 때문에 뺐으면은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요. 인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뭘로 고발을 한 거예요? 허위사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인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방송국에서 시비를 안 걸어. 예. 아니 예. 제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으면 예. 출연 정지 당하죠. 그렇죠. 방송국 방송국에 전에 이게 박지영이나 뭐 YTN이 보통 방송국입니까? 거기 심의실이 굉장히 다 얼마나 엄한데요. 심의실이 굉장히 말 안 되는 엄하게 소리 했으면 이게 바로 예. 바로 저한테 들어오죠. 심의실에서 실시간 심의를 해요. 네. 그럼요. 이게 라이브를 하면 실시간 듣고 있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바로 이
앵커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럼요. 바로 시정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또 시간이 좀 지난 거죠. 언제 이번 방송? 주에. 이번 주입니까? 아, 그럼 이거 바로바로 모니터링해서 바로바로 들어가네. 그럼요. 이게 바로바로. 적시적시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중재위원회에 이틀에 한 번꼴로 하듯이 예. 이제 11월이 다가오니까 이게 더욱더 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패널 마이크도 사색이 됐다. 이거 가지고 하면 이제 앞으로 사색이라는 표현을 참 쓰기가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위축시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당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언론중재위원회도 당해보고 과거에 제일 처음에 이 친노, 노빠한테 거의 뭐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거의 노무현 기사를 쓰는데 주저 해요. 할 수 없어요, 그거에. 아, 저는 이제 지하철 한 번씩 타는데요. 예. 물론 반갑게 인사하고 막 아, 그런 사진이 분들은 많은데 예. 진짜게 한 10명 중에 한 명은요. 예. 막 욕을 해. 저 윤석열만 빤다고 저 이재명 욕한다고 개딸들이 예.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죠. 몇 번 당했어요. 예. 뭐 근데 신경 안 쓰죠. 이제 그런 거는 뭐 신경 안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하거나 하면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제가 그 언론중재위원회 그 했던 것처럼 그 가가지고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 또 특히 이 회사 안에서 마치 뭐 재수가 들어온 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나한테 청구가 들어온 거 가지고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회사에서 그런 인식 갖는 거. 그렇습니다. 그것도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가 이 우파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다른 그 뭐 중도층이나 이런 데 해서 뭐 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다. 이게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당당하게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만 더 예, 문다혜. 문다혜 씨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13일 만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그런데 들어올 때 보니까 비가 왔는데 아니 그냥 우산 쓰고 자기가 내리면 되지. 변호사. 비 오는 날 그 화장을 꾸미기 또 없지만 이 꾸미가 우산 쓰고 변호사가 이게 우산 씌우면 제 변호사 생활 진짜 20몇 년 동안요. 예. 처음 봤어요. 예. 다 자기 우산 자기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는 이게 법률 변호하는 건데 예. 우산 씌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차도 변호사 차라는 말이 있어요. 아, 제네시스. 지금 제네시스 뭐 이 80인가가 예. 문재인 차하고 똑같은 차종이거든. 예. 근데 뭐 누가 아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변호사 차라고. 예. 근데 제가 문다에 있잖아요. 예. 옛날에 그 고사성어 중에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가 문일지십이잖아.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문재인 일가가 지연제가 10개다 농담했잖아요. 예, 맞아. 뭐 근데 이제 문재인 일가에서 빼가지고 이제 1인으로 바꿨거든요. 문재인 1인이 지연제가 10개다. 아, 문재인 일가가 하면 1인. 30개 넘어. 근데 문일지십이 예. 하면요. 예. 문다의 1인이 지연제가 10개인데요. 예. 제가 적어왔는데 10개가 예. 아무리 넘어. 10개를 못 줄이겠어. 문다의 1인인 지연제가 자, 저 잔잔한 거 치우고. 큰 것만 보죠. 지금 이게 토리 게임즈에 180억. 예. 야, 그 그렇죠. 문재인가 직접 취업 부탁했죠. 맞습니다. 예. 거기 그 한국 벤처 투자 예, 예. 압수했잖아요. 예, 예. 180억. 예. 그다음에 타이스타젯 2억 넘죠. 2억 2,300. 두 개. 예, 플러스 알파. 예, 양인에스. 예, 양인에서 저 특갈비 예. 보낸 거. 그다음에 유송아. 유송아도 또 뭐 옷 사고 구두 사고 특갈비. 예, 보낸 거 특갈비. 예. 그다음에 경호원 차명 계좌가 하나 있고. 태국에서 예, 또 돈 또 차명으로 예. 한 수천만 원 되죠. 예, 예. 그다음에 환치기. 야, 환치기. 환치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저기 북한의 그 조선 노동당에 그게 1년 6개월 놓잖아. 그러니까요. 환치기. 환치기. 예. 그다음에 음주. 예, 음주. 그다음에 영등포 오피스텔을 숙박으로 쓴 거야. 아, 그렇더라고. 오피스텔 불법이죠. 사람이 거저 못하거든. 예, 예. 영등포 오피스텔. 예. 이게 또 6억 얼마 주고 샀어. 예. 출처하고 불법. 예, 이것도 그다음에 불법. 제주 별장이 또 8명이 미는 내가 예. 조사 들어가서 그것도 이게 불법. 제주시에서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예. 제주 별장. 예. 그다음에 출판사 2억 5천. 그렇죠. 이거 정유시 포털이잖아. 예. 디자인이 뭐 1억이든 그건 2억이든. 없어요. 예, 그냥 돈 준 거야. 문재인한테 줄 걸. 그다음에 현금 5천만 원짜리 2번. 그렇지. 보자기에 싼 그게 거. 몇 개입니까? 저거 이거만 해도 이게 5천 원 2번 한 번으로 줄이고 뭐 그거 신호위반 다 뺐어. 그다음에 12개 내가 이게 11개예요. 그리고 내가 전부 다 제가 다뤘던 내용이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토리, 예, 타이, 예. 양인에서 유송학, 경원, 예, 차명, 예. 환치기, 음주, 예. 영등포, 예. 제주별장, 예. 출판사 10개잖아. 예, 그렇죠. 그다음에 5천짜리 2번이 있고 예. 제가 사소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예. 신호위반. 네, 신호위반. 그것도 다 조사해야 되는데 예. 이런 걸 이렇게 빼도요. 아, 이게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재명 김정숙이도 10개 넘어요.
김종석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7개 사건에 11개 혐의거든요. 재판 받는 것만은. 네. 그럼 거기는 보통 다 두 자릿수로 그냥 뭐 어떤 범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가테르 이런 것도 있고. 그럼요. 그런 건 다 빼고도 지금 이제 10개가 넘네요. 지금 김정숙이는 타이마 제가 봤더니 예. 이번에 국감에 대구에 부시장한테 김성수 예, 김성중 부시장. 북부이잖아요. 예, 예. 봤더니 그 타지 말이죠. 네. 요거만 가지고도 이게 그 부산 국립국악단 있죠. 네. 그게 예산 승인도 나기 전에 티켓 끊어 먼저 출국했다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이번에 국감에서 폭로했잖아. 예, 김성수 의원이 예. 국악단이 타지말 가려고 이게 예산 승인이 하루 만에 났는데 예, 예. 근데 그것도 나기 전에 예. 먼저 티켓팅 해가지고 출발해버린 이것도 이게 불법이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전에 방송 됐잖아요. 예. 뭐 예비비 사학 이런 거 빼고 예, 예. 그 3,400만 원 프레스룸. 아, 프레스룸. 야. 이거 기자 한 명 안 기자도 들어간다. 안 가고 기사 하나 안 나는데 3,400만 원 들어서 프레스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산 국립국악원, 예. 그다음에 이 프레스룸, 예. 그다음에 그 허위 공문서잖아. 예. 갔다 온 게 맞죠. 예, 예. 또 그 타지말이 없잖아. 허위 예, 공문서. 예, 예, 예. 그다음에 예비비 예. 미리 뺀 거. 예. 그다음에 그 기내식 예. 의심가잖아요. 예. 타지말 하나만 해도 이게 5개인데 예. 그 외에도 이게 뭐 혐의가 뭐 샤넬부터 옷 뭐 한두 개입니까? 예. 김성수 혐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네. 탄핵을 당할 때, 물론 뭐 최순실 뭐 국정개입 이런 걸로 탄핵을 당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것 하나 두고 문재인만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문재인 관련해서 10개가 나왔잖아요. 10개 플러스 알파가 나왔잖아요. 범죄 혐의가. 김종석 한 10개 되잖아요. 그러면은 문다해 이렇게 한 것이 재임 시절에 이게 확인이 됐다면은, 문재인 재임 시절에 확인이 탄핵이죠. 됐다면은 완전 탄핵이죠. 완전히 청와대 전부 다 사유화하고, 그 뭐 국토부, 지금 심지어 세무조사까지, 그러니까 그 탈세, 그 제보까지 전부 다 묵살했다는 거잖아요. 이상재. 그런 게 다 그때 드러나고, 아니면 의혹이 제기가 돼서 국민의힘이 정말 파이팅 있게 했으면은 탄핵이에요, 탄핵.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교 불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만에 하나 우리 윤 대통령 장모가 최은순 씨잖아요. 예. 이분을 대통령실 청와대에 모시고 살면 뭘 할까요? 그렇네. 똑같잖아요, 문다에. 문다에. 저는 솔직히 장모님 모시고 살았거든, 평생. 예, 예. 근데 대통령실에는 살면 안 되잖아. 자기 거기 살고 집을 세줬잖아요. 그리고 그거 거기서 하나만 해도 이게 재테크했잖아요. 저는 뭐 그 하나만 해도 이게 물건 들어지면 문다에 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질이 안 좋잖아. 예. 자기 집은 이게 돈 벌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을 세우고 얹혀 살고, 예. 그게 뭐 질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예, 예. 이게 지원자가 다 합치면 한 30개 넘을 겁니다. 그때 정말 국민의힘이 그때 이런 의혹들이 한 번씩 이제 새어 나왔어요. 다 새어 나는데 그것을 덜쳐내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점잖아서 그래요. 네, 점잖아서 그런데 이렇게 점자만 빼고 있다가 지금 아주 위기에 몰리는 이 상황인데 이번 그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 한마디. 예. 제 중국 속담을 쭉 보다가 네. 재밌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뭐죠? 아까 근데 이재명이는 계속 이화영이가 저 뱀 같은 놈이라 했잖아. 예, 예. 그다음에 그 테러범도 뱀이라 했잖아. 예, 예. 근데 제가 뱀에 관한 속담을 쭉 아. 중국 찾아봤더니 예. 이런 속담이 있어. 예. 뱀은 절대 용이 되지 못한다. 뱀은 국민들이 뱀은 알아. 뱀이 용이 되는 경우는 없대. 중국에는 용이 왕이거든. 그렇죠. 우리도 지금 용이 지금 대통령 상징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중국 속담 찾아보세요. 뱀은 예. 절대 용이 되지 못한다. 국민들이 뱀을 알거든. 예. 뱀은 뱀이고 용은 용이잖아. 알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예. 지금 전부 뱀이라고 그러잖아. 예. 뱀은 절대 용이 되지 못한다. 예. 이재명은 절대 이재명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 대통령 안 된다. 이 말을 꼭 마지막으로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딱 떨어지는 결론이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뱀이기 때문에 용이 되지 못하고 고로 우리가 보통 대권 주자들을 잠룡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잠룡 쪽에도 못 들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10월 19일 보내드린 서정국의 법대로 오늘의 말레이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